안녕하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수현 연구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원은 시도분담금 사업인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의 전문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전기획 보고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원래 저희 안전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시설보험 운영하시잖아요. 그 시설 보험을 운영하는 회사였던 교육시설 재난공제였는데 2020년 교육시설법에 따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면서 재난 예방부터 노후시설 환경 개선에 이르는 업무까지 교육부 및 교육청 시설과를 도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 역시 공간제구조와 사업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신 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공간 구현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하는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기획된 연수입니다. 특히 오늘 강사님은 학교 공간 재구조와 사업을 주도하시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주실 예정이라서 강의를 통해 혁신적인 학교 공간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간 재구조와 신규 담당자 등은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동초등학교 교사 이철민입니다. 오늘 공간 재구조와 추진 사례에 대해서 전 과정 한번 이렇게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 있었던 사례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 하시는데 이제 지침이 뭐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시도교육청별로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참고하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부천동초 21년도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일 때 1년차부터 이 사업을 담당했고요. 현재 이제 5년차, 작년에 모든 사업 종료하고 또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위원회라고 특이하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린스마트 학교가 조성되고 나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통합운영학교 사용자 참여 설계도 했었고, 그리고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우수사례 공모전에 이런 수상 경력도 있고,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까, 교과별로 활용할까 이런 연구 협력도 있었고, 지금은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미래학교 디지털 교육 기반 학교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 네팔에 첨단 ICT 교실 사업 구축하는 해서 그걸 운용하는 데도 했었고요. 미래학교 디지털 기반 공간 기자재 교사 연구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학교 사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 B, C, D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에스크 부천동, 앤썰 부천동, 어텐션 부천동이라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한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사실 이 사업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추진할 것인가 하고 나서 사실 이 ABCD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온 이제 이 문구인데요. 하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1년차 대상교였습니다. 본관동의 개축과 함께 약간의 면적이 늘어난 증축도 함께 했고요. 저희 여기 앞에 다 보셨죠? 그래서 소개는 그럼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 부천동 ABCD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네, 1년차 대상교고 체육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체육관을 포함해서 경기형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뭐 개축이나 리모델링에 해당하진 않지만은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 특화 사업 추진했고요. 사업비는 약 157억 원. 그중에 이제 시도교육청마다 다르지만은 스마트 비품비가 약 1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개축, 그러니까 본관동 여기 보이시는 두 동을 새로 개축을 하였고요. 그다음 경기형 특화, 체육관 면적을 경기형 특화로 했고, 그리고 증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 유치원을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다 경험해 봤습니다. 사업 계열을 보시면은 이렇게 BTL 저희 이제 BTL이거든요. 대부분 학교와는 재정 사업과 또 일부 학교가 하는 BTL이 있는데 BTL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기업이 짓고 그리고 그거를 20년간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 사용한 건데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그 부분도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되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예전에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도 했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 협의회도 했고 그리고 공사 540일을 거쳐서 네, 이사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거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사전 기획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전 기획하고 나서 이 사업을 보면 4년에서 5년 걸렸거든요. 맨 처음 시작부터 모든 걸 다 어느 정도 완성됐다 할 때까지 약 4년에서 5년을 봤을 때 사전 기획 3개월, 6개월이 끝이 아니라 이 5년까지 미래학교에 대해서 처음 단계부터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정들 했고요. 이제 모두 아시겠다시피 사전 기획을 다 하셨을 겁니다. 지금 할 학교 됐고 하신 학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 가운데 사용자 참여 설계 됐고 그 후에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제2의 사전 기획이라고 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전 기획은 이제 설계도 전에 학교에서 사전 계획을 하는데 사실 사전 계획할 때는 이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교직원 대다수가 관심 바뀌세요. 뭐 한다더라. 그런 게 있겠지. 그리고 좀 먼 일이시죠. 왜냐면은 뭐 한 3년 뒤에 뭐 2년 뒤에 있을 일이니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때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미래학교 모습을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제2의 사전 기획을 저희 스스로 만들어서 이거 만약에 다시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제2의 사전 기획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공된 모습이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로 소개할 때 이렇게 만든 브로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교실 공간이라든가 또 특화된 공간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BTL이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 하는 학교보다 이렇게 막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막 그러진 않은데 저희가 정말 그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저희 학교 교직원들 손이 다 들어간 건물이고 이런 교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교실이에요. 교실은 이런 교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실은 교실 왼쪽 구석에 선생님 책상이 있고, 그리고 네, 앞에 칠판 있고, 뒤에 게시판 있고, 사물함이 뒤나 옆에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정말 교수학습부터 생각해서 우리가 미래 교실인데 선생님이 앞에서 일제식 수업을 하거나 강의식 수업, 우리 공간에 영향을 받아서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은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해서 6개월간 교직원 협의를 거쳐서 선생님 책상을 뒤로 밀었습니다. 뒤로 밀었고, 그리고 저희는 앞과 뒤라고 이렇게 교실을 앞과 뒤라 칭하지 않고 교실의 지금 명칭이 조금 애매한데 이쪽 저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전자칠판 있는 쪽이고요. 모든 곳이 다 판서가 되고 이렇게 자석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매립형 팬트리를 설치해서 이런 것들 이제 보관하면서 깔끔하게 저희는 수납을 포기하고 이런 구조를 택했고 이쪽 왼쪽에 보시는 공간은 이제 터치가 되는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이곳에서도 이제 뭐 판서를 겸하면서 수업도 진행하고 또 학생들 발표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시간 업로드하고 또 뭐 패들렛이라든가 아니면 타이머 이런 것들 하고요. 여기 선생님 자리에는 다 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의 발표 자료 바로 스캔을 떠서 왼쪽에 이렇게 화면을 띄우기도 하고 또 여기 잘 안 사진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 선생님 책상은 모션 데스크거든요. 그래서 모션 데스크로 선생님 이제 좀 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수업을 하시고 여기 보이는 이런 교탁이 이동식 교탁이에요. 높이가 조절되고 이렇게 각도가 조절되는 교탁인데 이런 것들로 동선을 확보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신 모니터함인데 이거는 선생님 업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AIDT라든가 또 각종 태블릿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화면이 상하 좌우로 원활하게 움직이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매할 당시에는 이걸 상하가 수직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모니터가 이 모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선생님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모니터를 2대를 이제 놓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모니터와 아이들의 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제 선생님 업무용으로 쓰시다가 또 필요할 때는 이 모니터를 이렇게 2단으로 쌓아서 학생들과 시야를 확보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런 것들 했고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교실에 하나하나 이런 교사의 동선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당시 할 때 양방향 하이브리드 수업 공간이다라고 해서 어느 쪽에서나 수업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교실을 구성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 외에도 각종 다양한 공용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도 뭐 LED 스크린 설치한다던가 무선 마이크를 설치한다던가 또는 이동식 기자재를 설치해서 이런 곳에서 발표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들 시설도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실마다 이런 예약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종이 없는 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모든 정보는 교실에 여기 월패드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보를 띄우면은 표출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예약해서 저희는 따로 시간표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오늘은 뭐 국어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역할극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배정된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빈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에 공간을 예약해서 선생님들 수업을 이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간 예약 시스템이라고 저희 하고 또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능동학습실이라고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특화로 최소 한두 개씩은 해라 이렇게 하여서 능동학습이 뭘까 해봤더니 이제 PBL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학습은 뭘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정보를 조사하고 필요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정의를 저희는 해서 이렇게 모든별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저학년 능동학습실인데 좌측 하단은 학생들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고 이렇게 빔 프로젝트 두 대를 연동해서 이렇게 패들렛에 정보를 띄우거나 또 여기를 길게 판서를 해가면서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을 여러 개 했고요. 그리고 학교 숲도 조성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학교 생태 공간도 여기 지금 건물 뒤인 부분인데 이런 숲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늘봄 교실이라든가 또 돌봄 교실, 기존의 돌봄 교실, 또 방과후 프로그램, 또 학생 특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서 어떤 것들이 구성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층별로 동선도 조성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사전 기획 과정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교보다 아마 어려운 여건의 학교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려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구역인데 있었고 또 유휴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학교였습니다. 체육관이 또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체육관 때문에 체육관을 비켜서 지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운동장 커 보이는데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3단계 이렇게 계단형으로 지형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사 철거 2회인데 실제로 이사를 3번 했습니다. 그런 공간이었고 또 모듈러 교실을 썼습니다. 여기 운동장 보이는 이 좁은 데다가 모듈러 3층을 짓고 여기로 다 트럭이 다니면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안반지대, 경사지, 안반 다 이걸 파보니까 다 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닥 기초 공사만 하는데 몇 달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단일 경사 진입로 해서 학교로 올라오는 길이 급경사인데 거기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고 근데 그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들이 3단으로 경사면에 배치되어 있었고요. 건물의 한 가운데 급식실인데 그 급식실을 철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공사를 할 수 없고 그 급식실을 한 50cm 차이로 비켜나가면서 공사를 했고요. 바로 인근에 주택가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보다 어려운 사례는 제가 이제 들어보기로 아마 저기 경기도에 하다가 그 문화유적이 나와서 그 미뤘다는 학교 말고는 저희 학교보다 어려운 학교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걸 위안을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이런 경사를 가지고 다 돌안반지대를 공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도 어려운데 이런 여건도 어려운 가운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 기획을 하면 이제 물론 각종 사전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안내서가 잘 나와 있고 지침이 잘 나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 기획을 하고 나서 가장 뭉뚱그려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선생님 대부분은 무슨 자연 환경 사업이다. 뭐 자연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환경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또는 뭐 일부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전 기획이 뭔지, 그리고 어떤 내가 해야 되는지, 또 조금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은 도면이 뭔지 굉장히 모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지나고 나서 또 다른 학교 이야기를 보면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알았더라면은 진작 그렇게 했을 텐데, 그걸 못했네 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교직원이나 교육 공동체가 잘 몰라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에 이렇게 자문을 가거나 컨설팅 도움을 나갈 때 그 후에 가장 이제 후감 그
뭘까요? 소회를 들어보면은 뭐 힘들었다, 어려웠다는 말도 있지만은 제일 큰 것은 몰랐어. 그때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이런 것들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가 또 같이 중요한 것이 의견 수렴입니다. 이 학교를 그냥 설계자 한 명이 짓고 이렇게 학교를 신축학교 짓듯이 짓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이 연수 과정에 지난 앞차 시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전기획 과정은 이 교육 공동체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설계자 1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떤 수업 공간, 또 어떤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공동체 공감대 형성이죠.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학교를 왜 멀쩡한데 다시 짓냐? 그리고 이걸 뭐 굳이 뭐 다 짓는다고 달라지냐? 그리고 이 학교를 짓는 이유가 뭐냐? 뭐 정치적이냐? 아니면 뭐 정책적이냐? 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또 이제 뭐 학부모 민원으로는 왜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 학교를 지어야 될까? 이런 여러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 이 학교가 어떤 모습을 변모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알게 되어야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 미래학교 사업,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전 기획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사전 기획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했죠. 사전 기획 어떻게 하냐 하니까 하시면 된다 해서 그러면은 사전 기획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해야겠다. 뭐 이제 사전 기획과가 오고 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그래도 한번 계획안을 만들어 봐 해서 정말 이렇게 야심차게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막 디자인을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지금은 이제 교육청구를 만든지 안 만든지 모르겠지만은 사전 기획 전에 이런 계획안 한번 만들어 보고 나니까 만들 때는 힘들었지만 만들어 보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 기획 이제 그 기획안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을 분담이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교사 이 사람이 저 이철민인데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사전기획 과정에 우리 학교가 필요한 운영, 교육 목표의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일정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투어를 간다거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지, 그 외에 뭐 행정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도교육청을 어떻게 협의를 하고, 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옆에 학교랑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안전 모니터링단 이런 것들 한번 꾸미면 어떨까? 그리고 사전계획 이후에 사실 사전계획만으로 이제 끝난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사전계획은 한 30%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그 후의 과정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하다가 이렇게 전출을 가버리거나 갑자기 이제 뭐 휴직을 해버리면 그 사업은 전혀 이어지지가 못하겠죠. 그래서 사전기획 이후의 과정을 생각했을 때 함께 집단지성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그리고 단지 학교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요즘에 이제 다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학습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스마트 비품을 어떻게 도입할지를 해서 서로 이렇게 그 의견을 내시지 않더라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걸 서로서로 도우면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위해서 이런 조직을 구성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구성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해야겠다.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를 하고 또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 하는데 일단은 의견 수렴 전에 그래도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건 부천 농촌의 사례예요.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 학생들이 사실 뭐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우리가 늘 하듯이 너희가 학교의 주인이야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겠다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전환 준비금이라는 그 금액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축 디자인 수업을 이제 뭐 책을 가지고 하거나 레고 블록을 해서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래 교실을 체험하자.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다시 하라면 아마 이제 뭐 여러 다른 학교 인사이트 투어를 학생이랑 같이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저희가 VR이라든가 AR 또는 또 가상현실 그 사이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미래 교실을 또 체험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 투어에서 선진 학교 또는 다른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뭐 회사라든가 여러 공간들을 한번 탐방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연수도 듣고 또 이제 교육청별로 뭐 서울은 교학공이라고 하죠. 경기도교육청 전학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체 교사 그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연구하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서 동시에 교육 공동체에 이제 의견을 수렴했죠. 사실 이걸 뭐 꼭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저희 이제 다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수업이라 해서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 뭐냐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미술 시간이라든가, 또는 여러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학교가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변모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편한 모습은, 것은 없었나요? 또는, 우리가 원하는 수업에서 불편했던 점,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수업 시간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해서 뭐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뭐죠?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들도 했고요. 그리고 미래학교 공모전에서 저희 학교에서 그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도 했고 건축 디자인 스케치를 해서 한번 우리 손으로 그려보자. 우리가 건축 지식은 없지만은 정말 머릿속에 있는 것들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왜냐면은 물론 설계사가 잘하지만은 학교마다 그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그 역사성이 있잖아요. 또 그 지역의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이제 지방의 모 학교는 우리 학교는 뭐 해양수산이 특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축에 꼭 반드시 녹여야 된다. 그런 학교도 있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경사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건축 디자인에 반영되면 어떨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설문도 했고 워크숍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보시면 사전기획 절차에 안내서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실 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그냥 쉬운 버전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거창하게 준비를 했죠.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못했어요. 네, 이렇게 했지만은 저희 그 당시 요즘은 사전 기획이 6개월인데 그 당시엔 조금 짧았습니다. 사전 기획 기간이 그래서 짧게 한다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 처음에 한 게 사업 설명회나 또는 이제 안내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린 스마트 미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현황을 이제 사전 기획과에게 분석을 협조했습니다. 뭐 대지 면적은 얼마고 우리 학교에 뭐 어떻게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협조를 했고 전 과정에서 이거는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다녔는데 요즘은 이제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21년도 대상교가 많이 준공이 되었고요. 저희 때는 그 당시에 저희 앞에 사업이 공간 혁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혁신 사업은 그린스마트랑 조금 다른 게 학교를 막 새로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동 단위로 리모델링해서 어찌 보면 막 더 화려할 수도 있어요. 더 화려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화려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은 같지만은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 재구자 사업 학교를 새로 짓고 뼈대부터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가 달라서 이제 이런 인사이트 투어를 가신다면은 그런 학교보다는 이제 준공된 학교들 아마 찾아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기획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가 크게 있죠. 교육 기획과 네, 공간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교육 기획이고요. 뒷부분은 공간 기획인데 교육 기획이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보는 게 교육 과정인데 또 이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교육을 어떻게 공간에 녹여낼까 하는데 지금 하라면 너무 쉽죠. 지금 하라면 너무 쉬운데 그 당시에는 아니 이 사업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간까지 하려니까 이게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쉽게 한다고 말씀드리면은 교육계획 그 서류를 보시면 되게 거창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학교가 가장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 학교 저희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독서가 특화 교육이고 또 문화예술이 특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을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독서 교육이 시수가 굉장히 많아 해서 도서관에 힘을 줘야 돼. 그리고 문화예술 때문에 이런 뭐 공연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이렇게 창작을 하고 창의적인 활동에 좀 중점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하면 좋겠어라고 의견을 낼 거예요. 지금 다시 하라면 또는 우리 학교가 뭐 디지털 특화 학교면은 우리 학교는 디지털 공간에서 뭐 이래서 컴퓨터실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태블릿을 활용해서 다양한 뭐 영상도 찍고 그 사업 중에 비슷한 게 뭐냐 메이커실이죠. 메이커도 뭐 목공도 있고 또 방송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아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이 중점이어서 그런 흐름을 잡으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서류들은 이제 교육 기획을 할 때 학교에 있는 기존의 학교 교육 과정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그거를 새로 짜실 필요 없이 그거를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말만 바꾸셔서 넣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문화예술 중점 학교다라고 돼 있으면은 뭐 이제 미래형이고 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반영됐기 때문에 뭐 디지털 전시와 함께하는 뭐 미래학교 이런 식으로 뭐 디지털을 약간 가미한다든지 또는 개정 교육 과정에서 바뀐 걸 약간 가미한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기획과 함께 이어지는 게 공간기획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기획은 교사의 시각에서 교수 학습의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필요해라고 지침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큰 지침.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잘하고 싶어. 이런 교육을 하고 싶어. 우리 학교는 토의 토론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 공간 기획 단계에서 사전 기획과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공간 어떻습니까? 제안도 하고 또 실 배치를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사전 기획 과정은 일단은 많이 보시고 쉽게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서류도 많지만은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전 기획가가 말을 많이 하면 그거를 건축적으로 풀어내고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문서부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이 보고 많이 말하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사전 기획가는 사람이 이거를 잘 교육적인 것들을 건축적으로 풀어주는구나. 이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게 썼는데 이거를 제가 요약하면 아까 그 말씀 드린 그대로예요. 그래서 미래교육 방향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게 사용자 참여 설계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교실은 조금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특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하고 그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사전기획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다시 보시면은 되게 막 거창하고 와 그거 어떻게 쌓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건축 관련 책을 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책을 가지고 얘들 우리가 앞으로 1년, 1년 반, 2년 동안 학교를 새로 짓는데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어. 너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했었고요. 요즘은 더 좋은 책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예요. 제가 우리 마카펜을 많이 사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 한번 그려볼까? 선생님도 이렇게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옆에 옆반 선생님께 부탁해서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그려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에서 뭐 옆에 학교, 사실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옆에 학교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학교하고 이제 부천교육청에서 학교 세 개 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 세 학교를 모아서 연수를 6개 릴레이 특강을 했죠. 뭐 미래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잘된 학교 사례들을 해서 이런 연수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많이 사서 봤습니다. 어떤 책을 많이 해외 원서 같은 것도 주문을 했고 그리고 공간과 관련해서 학교 건축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저희는 뭐 카페 건축 또는 뭐 친환경 건축 그리고 빌딩 건축, 도시 조경 그리고 뭐 건축의 노하우 이런 것들에서 원하는 책들을 많이 샀어요. 굉장히 약 150권 정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 책을 다 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모습이구나 해서 그런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사서 봤고요. 그리고 미래교실 체험이라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교를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뭐 체험관을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날 당시에는 우리가 뭐 아직 여기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이죠? 뭐 이제 겨우 줌을 하는 정도여서 저희가 뭐 어디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고 AI 카메라든가 VR 카메라 같은 거 사서 체험도 해보고 메이커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역량강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그 공간 재구조화 KR이라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각종 자료가 다 있어요. 그 사례집이라든가 또 각종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모아놓은 자료를 다 총망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공간 재구조화 KR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많은 자료 보실 수 있고 또 에듀맥이라고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연구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카이스에서 만든 자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자체 또 교육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 가시면은 각 교육청에 이런 그린 스마트 스쿨 사례집 있는 교육청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역 단위 공간했던 사례집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PDF로 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넘기시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사이트 투어를 그 당시에는 그린 스마트 학교 없고 공간 혁신 사업 학교가 있었는데 떻게 하면 좀 새로운 걸 볼 수 있을까 해서 제주도에 가면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뭐 저기 송도에도 있고 한데 국제학교를 어떻게 요청해서 국제학교를 가서 봤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 없는 걸 뭔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외국의 교육 사례가 되게 우수하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외국 다녀보면 우리나라 교육 그 학교 시설이 공교육 시설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공교육 시설 중에 좋은 학교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집에 소개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보면 뭐 국제학교, 뭐 사립학교, 또 무슨 뭐 왕실에서 해온 학교 그런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가서 한번 배워보자고 가서 봤죠. 이제 보시다 보면은 가장 외국 학교랑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우리는 어느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칠판이 가운데 있고 선생님 자리가 왼쪽 있고 뒤에 게시판 있죠. 이거는 그리고 왼쪽 상단에 TV가 있거나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가운데 전자칠판인 학교 아마 그게 표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누가 표준을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표준이 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표준을 바꿔보고 싶다. 왜냐면은 그게 바뀌지 않고서는 강의식 수업 형태가 바뀔 것 같지 않다 해서 이제 이런 교실에 와서 여기는 보니까 되게 자율성이 좋아요. 어, 선생님 자리도 마음대로고 어느 교실 하나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교실도 군데군데 뭐 교실마다 다르고 또 칠판도 군데군데 다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미국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영화에서 보면 막 그 게시하는 거를 테이프를 막 여기저기 벽 아무 데나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긴 어떻게 테이프를 게시를 막 자유롭게 하고 뭐 자유롭게 펴고 할까? 우리는 사물함이 딱 짜져 있고 가구 수납장 어디를 전국 어디랑 똑같은데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기 힘들다면은 여기는 왼쪽은 아까 그 제주국제학교의 노스런던 컬리지 스쿨인데 요런 데를 보시면 VR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거나 또 여기 오른쪽은 충남 삼성고예요. 굉장히 시설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VR로 보셔도 되고 뭐 체드위 국제학교나 또는 저희 다른 학교들 보시면 이렇게 VR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셔도 좋고요. 또 공간 혁신사업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뭘까, 영역 단위로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그린 스마트 스쿨 공간 재구조 사업보다 이런 곳에 가서 또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1월이나 8월이나 9월에 코엑스에서 또는 지방교육청에서 단위로하는 교육박람회 가시면은 이런 각종 여러 장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써보시면 특히나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를 가나 아마 전자칠판 꼭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써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5분 써서는 모르고 한 30분만 써보시면 어떤 칠판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교사에게 유용한 기능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이 확 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박람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전자칠판 회사 제가 알기로 50개 제조사가 넘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써도 이 회사 같고 맞습니다. 사실 다 상향 평준화되어서 굉장히 좋고 우리가 한 10년 전에 대당 2천만 원 하던 전자칠판과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좋은 전자칠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써 보시거나 아니면은 또 좀 길게 판서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써 보시면은 이게 어떤 게 좋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전자칠판 자체가. 왜냐면은 정말 교사 형태가 많이 바뀌고 선생님들이 한 번 도입하면 5년, 6년, 7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전자칠판을 할 때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통해서 뭐 1학 수준 학년 수준별로 맞게 뭐 미술 시간이라든가 국어 시간에서 뭐 여기 이제 거창하지만은 점토 불러가지고 뭐 학교 만들어 보기, 뭐 레고로 만들어 보기, 펜으로 그려 보기, 뭐 요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학교의 모습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이런 학습지는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는 학습지 저희가 막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전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 지원 자율화집이 교육청에서 잘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학생들의 뭐 의견 수렴이라든가 교육 공동체 의견 좀 도대체 어떻게 해?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레고를 하자 했어요. 왜냐면 레고를 한번 사놓으면은 계속 쓸 수도 있고 또 학생들 흥미도 많기 때문에 스케치를 해봐, 레고로 만들어.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진도 찍고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현한 의도가 뭐야? 뭐 학생들 제일 많은 게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해달라 했는데 이제 반영을 못했지만은 이런 곳에 보면 학생들 수영장 해달라, 비밀 공간을 만들어 달라 또는 뭐 교실에 꼭 2층 다락방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자치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우리 학교에 불편한 점 위주로 했어요. 우리 학교 화장실은 냄새가 나요. 왜 화장실은 항상 그 냄새가 나는 공간일까? 그리고 더럽고 좁고 어두운 공간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왜 저기 구석에 막 벌레가 나오고 으슥한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했고, 그래서 패들렛에 이렇게 막 의견 수렴, 띵커벨에 막 수업을 수렴 많이 했고, 공모전을 했습니다. 여기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뭐 비밀 통로다. 교실에 창문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여기를 쏙쏙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했고, 학교에 카페를 만들어 달라. 왜 카페가 없냐? 이런 의견을 많이 했고, 식당을 카페처럼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엔 귀찮았죠. 아, 이거 학생들 일인데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 아,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또 학부모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고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전환준비금이 아마 시도교육청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 써야 돼? 이거를 교육 운영비로 쓰자니 뭐 인사이트 투어 말고는 쓸 데가 없다 했는데 저희는 레고를 그 당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사서 이렇게 전교생들이 이거 즐겁게 학교를 이렇게 꾸리만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의견 수렴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1학 여기 왼쪽 이런 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셨겠지만은 밑에 두 개는 1학년, 2학년 한 거여서 선생님 로봇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교실 계단을 만들어서 1층, 2층 있어야 돼요. 왜냐면 뒤에 아이들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학교가 미로처럼 연결이 돼야 돼요.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어요. 뭐 이야기 또 빠지지 않는 게 우리들만의 이야기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저학년. 그래서 도서관에다가 그 제주도에 보면 브랜섬홀 아시아라고 거기 여자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도서관에 보면은 이렇게 포켓 공간, 도서관의 포켓 공간으로 이야기룸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는 이제 반영을 못 했는데 그런 이야기 공간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반영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죠. 모았다가 사전기획 과정에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 공간을 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 이런 과정, 이렇게 학생들 의견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되게 잘해요. 전환 준비금으로 저희는 그래서 상품도 많이 했었거든요. 상품을 해서 한 친구들에게 뭐 한 10,000원짜리 상품을 준다거나 해서 이런 공모전을 열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했던 것은 제가 스케치를 해봤어요. 그냥 그 휴대폰 열어서 사진 캡처한 다음에 메모장에 건물 배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도 해봤고, 우리는 마침 경사가 있으니까 눈썰매장을 그려야지 하고, 요건 이제 그 아이패드 잘 쓰시는 선생님한테 좀 그려줘 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학교가 실제로 저기 남양주 동화고등학교에 삼각형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 학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학교는 경사면이니까 이 경사면을 활용해서 조망을 꼭 활용해야 돼. 특히나 이제 학교에 그 자연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조망을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그 자연 경관 활용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눈썰 매장도 만들면 좋겠어 이런 의견들 많이 냈는데 이따가 이게 좌절된 이야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할 거면 좀 즐겁게 하고 우리가 한번 의견을 멋지게 내보자 해서 이런 것들을 내봤고,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홀이라 그러고 경기도 교육청 광장형 공간에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그 건물의 코어 핵심이 되는 공간이죠. 옛날에는 이제 중앙현관인데 이 중앙현관이 아니라 건물의 중심 공간에 이런 다양한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공간, 뭐 도서관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발표랑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복층을 해서 뻥 뚫리게 한다거나, 또 세종시에 가면은 이 무대 뒤에 음악실, 이걸 열면 음악실이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또는 이런 공간 LED 스크린을 군데군데 활용해서 스피커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것들 하죠. 근데 이걸 보시면 아마 딱 그 생각 나실 거예요. 그 도서관에 있는 그런 계단을 하면 어떨까 하시는데, 그런 계단을 할 때, 정말 얼마나 충분한 공간 확보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죠. 요즘은 운동장 체육 거의 안 하는데 날씨도 덥고 막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운동장 안 하고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업 시수가 되게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청각실 할 때 시청각실이 아니라 복층으로 해서 체육실 겸 시청각실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의자가 수납식으로 돼야 되고, 채광도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셔도 되고 그냥 볼펜, 모나미 볼펜으로 대충 그리셔서 의견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역할극 수업이라든가 학생들 댄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드라마실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요즘 새로 짓는 학교에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실 있어야 되는데 이 드라마실도 간단한 체육과 또 공연, 댄스를 복합해서 넣어야 되고, 특히나 우리는 방송실이랑 연계해서 스튜디오가 연계된 드라마실, 그 스마트 드라마실을 꼭 할 거야라고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안 쓰는 공간 중에 하나가, 제일 폐쇄적인 공간 중에 하나가 방송실일 거예요. 소수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방송을 잘 몰라 하게 되면은 그 방송실은 이제 뭐 제가 어떤 학교는 심지어 방송 장비를 몇 천만 원 주고 도입을 했는데 5년, 6년,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안 켠 장비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방송 장비에 접근하기 까다롭고 좀 활용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여기는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지만은 이런 칸을 아예 없애고 방송을 스튜디오 형태로 그냥 이렇게 소음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한반 학생들이 둘러 앉아서 여기 마루에 앉아서 활동을 하고 그것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 형태의 방송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처럼 케이블 방송이 아니라 이제 학교 방송은 그 화재 비상 전관 방송은 살려놓지, 음향은 살려놓지만은 영상은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다 유튜브 방송 하잖아요. 온라인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이 되기만 하면은 학교 어디서나 방송이 되고 이 방송 하나 자체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했죠.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실은 다른 공간과 연계돼야 되고 우리 학교는 방송을 특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왜 했냐면은 저희는 그런 거 했어요. 이제 당연히 이 학교를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냥 봤을 때 한 10년, 20년 더 쓸 것 같은데 그냥 새로 짓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또 그냥 전자칠판 하나 달고 그냥 기자재 좀 물건 새로운 거 사서 새 물건 사서 한 거라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폴딩더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열면은 교실이 두 개가 합쳐지고 다시 불필요할 때는 하나로 닫으면 교실이 하나가 되고 폴딩도 달고 그리고 교실에 화이트보드 새로 사서 붙이는 거라면은 이게 이제 사업은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부의 뉴딜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냥 학교 새로 짓는 거면 이게 민원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이거를 왜 굳이 다시 지어? 조금만 고쳐서 쓰면 되지. 그리고 다 짓고 났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그 뭔가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새로 학교 그냥 새 건물이네. 그래서 새 건물 지었네. 이럴 때는 하다 보면은 이 사업을 굳이 했어야 될까?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학교를 짓고 나서 정말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냥 학교 단지 새로 짓는 거라면은 굳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마다 부서가 있죠. 뭐 추진단이라든가 부서가 있고 담당자 있고 한데 그러면 그냥 시설과에서 새로 지으면 되지. 굳이 이런 거창한 이런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학교의 특색은 뭘까? 그리고 정말 미래 교육에서 뭔가 그 30년 전의 교실 모습, 그냥 선생님 앞에서 칠판에서 강의하고 선생님 책상은 오른쪽에 있고 사물함 있고 이런 거는 좀 달라져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조사하고 저희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해봤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들었던 말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은 다 된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고생하냐 이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 다 되나? 근데 그리고 또 어떤 말도 많이 들었냐면은 그냥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해도 새로 짓기만 해도 이 사업은 이득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득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새로 짓기만 하면은 그럼 뭐하러 다시 지어. 그냥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을 안 붙이고 그냥 재건축 사업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또 다 짓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냥 학교 새 건물이 좋다면 좀 속상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이제 듣고 싶은 말은 정말 새롭다. 미래형 교수학습을 고려해서 학교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런 요소들이 반영된 학교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늘 처음부터 끝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뭘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막 구글 같은 데 쳐봤어요. 스쿨, 뭐 스마트 스쿨, 퓨처 스쿨, 막 잘 모르지만 아트 스쿨, 그리고 뭐 아메리카 스쿨, 막 짧은 영어 실력 구글에 막 하다 보면 연관이 막 떠요. 그래서 뭐 이런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고 같은 보면은 세종이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를 다 새로 지었잖아요. 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찾아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이라든가 둥근 모양이 안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사면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각종 시도교육청에 보면 이렇게 많은 사례집이 있습니다. 사례집을 보면은 저희 학교는 이제 경사에 특화해서 봤죠. 이런 테라스 야외 공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연관 검색을 한다거나 또 사천 용남고 경남에서는 또 이런 것들 학교에 대해서 사례집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정말 새로운 형태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봤고 물론 이제 공간의 효율은 떨어지겠지만은 이 학교만의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또 옥상은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례를 수집했고요. 특히 이제 학교다 보니까 1층 건물을 이제 외국 국제학교를 보면은 1층을 잘 활용해요. 그래서 1층에서 바로 문 열고 나가면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하면서 다른 외국 사례라든가 저는 이제 이, 머릿속에 이 그린 스마트에 지금은 공간 제고자 사업이 그 당시에 뭐 그린 스마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서 이렇게 서울대공원 가서도 이런 것만 보면 막 카메라 찍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할까? 막 찍기도 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막 중국 사이트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연관 검색해서 이런 사이트를 찾아서 이런 공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교실로 비가 들이치지 않고 또 학생들이 나가면 바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사례를 계속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유치원이나 저학년들은 교실마다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게 1층을 이렇게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심지어 3, 4학년 공간 같은 경우는 벽 전부가 폴딩 도어라서 이걸 열면은 쉬는 시간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시끄럽고 힘들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시행했던 그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 뭐죠? 벽 없는 교실? 그런 거 하면 소음 때문에 이제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근데 과연 이런 것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어봤어요. 인사이트 투어 갈 때 막 되게 화려해 보이는 것들 많아요. 폴딩도 와 멋있다는데 그걸 가져서 했는데 나중에 들으면 그거 무거워서 못 써요. 또는 뭐 먼지가 많이 들어서 못 써요.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투어를 가시거나 사례를 수집할 때는 그 학교 선생님이 써보니까 좋아요. 우리 쉬운 말로 돈값 하는 것 같아요라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가 특히 이제 이런 교실에 보면 사진을 보시면은 다 이 사진은 그냥 학생들 없고 딱 청소한 상태에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상이 정말 쓸만하고 좋은가요? 라고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간들 사례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치원이라든가 복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 복도도 우리 좀 새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 교실이랑 특수학급 앞에 복도에 장판을 깔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복도에서 화장실을 갈 때 그냥 이렇게 맨발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딱딱한 느낌 안 밟고 가게, 그리고 복도에 앉아서도 놀 수 있게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 심지어 저는 이제 학교에 이런 외부 간판이라든가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태양광 이런 의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복도에 위에 있는 창문은 아마 학교를 짓고 한 번도 안 열 거예요. 그럼 그 창문이 왜 필요할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굳이 여는 창문이 아니라 그냥 창문으로 마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파트에 보면 요즘에 다 이게 전동창 이렇게 버튼 좀 열리거든. 이런 걸 하면은 환기도 잘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한번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기존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그 창문은 한 번도 만지지 않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 아마 이제 학교마다 있는 그 테라스 같은 거죠. 만들어 놓고 아마 아이들 추락사고 난다고 한 번도 문 안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학교에 있는 뭐 자치회실이라든가 동아리실 같은 거는 큰 학교에 동아리실 하나 딸랑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어 놓고 결국은 창고로 쓰게 되죠. 왜냐면 동아리실 하나로 이게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 짓는 건물 사례를 많이 봤더니 어쨌든 커뮤니티 홀, 광장형 공간이 있다 해서 도대체 그러면 그거를 그냥 로비를 크게 만들면 돼? 근데 그러기엔 조금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그 들어갔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로비 홀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엮어내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외국 사례라든가 우리나라 사례 많이 봤는데, 이제 세종에 보니까 도서관이랑 연계하기도 되고 2층에서 이렇게 조망할 수도 있고, 또 외국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우리 여기 세 번째 그림 보면 뭐 충남에 이렇게 천장을 막아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학교 사례도 있거든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봤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좋은데 이런 공간을 많이 하면은 결국에 다른 공간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맞춰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을 크게 하는 공간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보니까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평소에는 홀인데 열면은 뒤에 교실이 짜잔하고 나오는 거에서 문을 열면 평소에는 교실로 쓰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평소에는 또 일반 활동 공간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니까 면적은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간을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쓸까, 이런 고민도 이제 이런 것도 조사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어쨌든 이런 조금 특이한 공간들 보니까 외국은 벌써 이런 것도 앞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공립학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포켓 공간 형태에서 아이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하면 재밌겠다. 여기 왼쪽 하단에 첫 번째 있는 게 뭐 이게 노스 런던 거기에 있는, 아니 노스 런던에 브랭섬으로 있는 도서관에 있는 포켓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간, 맞아, 우리 학교에 딱 필요한 공간이었어. 이런 것도 이제 생각했고, 그리고 도서관에 이렇게 개인 열람 공간에서 학생들 자율학습할 수 있는 공간도 좋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학교 공간 재구조에서 뭐 서울 같은 경우 꿈담 교실, 또 뭐 우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뭐 공간 드림 사업, 또 뭐 별별 공간해서 교육청별 이런 특화된 공간들 해서 이런 것들 일단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이 중에 원하는 걸 뽑았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문화예술인데, 우리 학교가 독서 중점인데 이런 게 평소 없어서 좀 제한됐어.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사진을 많이 봤는데 그중에 이제 관심이 가고 이런 게 우리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교육적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픽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소그룹 공간 한 몇백 개의 소그룹 공간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도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약간 개방된 게 좋아. 아니야, 우리 학교는 약간 분리된 게 좋아. 우리 학교는 도서관 안에 있는 소그룹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공간들을 모집했고요. 그리고 또 음악실 같은 경우도 음악실인데 맨날 그 책표하고 하면은 음악 수업이 잘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정말 왼쪽 밑에 있는 교실 같은 것들이 원하실 거예요. 악기 연주라든가 이렇게 음향을 고려하는 이렇게 소리가 퍼져나가는 구조를 고려한 교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린 스마트를 한다면은 그래, 그냥 책상을 놓지 않고 이렇게 가로로 넓은 교실을 만들고 할 수 있겠어. 또는 야외 음악장을 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또 개인 연습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설계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사례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라마실 이런 사례들도 모았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원해서 이런 사례를 모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도 우리 학교에 하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많이 봐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체육관과
시청각실 합친 형태.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시청각실로도 쓰고 요즘은 옛날처럼 딱 극장식으로 이렇게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책상을 가볍게 배치하거나 좀 이렇게 티타임 하듯이 가볍게 하는 문화가 또 행사 진행할 때 우리가 흔히 허용되고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메이커실이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면은 이런 기계실, 기계에 관련해서 특화된 공간들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화상회의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리고 능동학습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블릿으로 이렇게 그룹별로 PBL 학습하기 위한 공간들. 그리고 또는 그게 아니라 아니야 우리는 수학이 특화된 학교야. 그래서 수학실이라고 해서 능동학습실은 능동학습실이지만은 사방이 다 칠판만 있는 교실이 필요해. 그래서 학생들 자유롭게 막 판서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교실.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행정 공간도 미리 생각을 하면 좋죠. 학교가 다 좋아졌는데 교무실을 그대로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일할 맛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교무실도 정말 카페형 공간도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찾아오고 좀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겠어. 이런 것들도 한번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화장실은 아무도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사실은 할 때 조금만 아이디어를 바꾸면 화장실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은 우리 학교 화장실은 최소한 그래도 여학생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학교는 개수대를 좀 분리하면 좋겠다. 우리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그동안 너무 어두워서 불만이 많았어. 우리 학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주고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고요. 틈새 공간 있으면 학교에 보면은 꼭 이제 그 교실이나 그런 그 로비나 홀 말고 이렇게 틈새에 있는 공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학교들이 수시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돼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과실 같은 경우도 그냥 책상 6개 놓고 모든 별로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Y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또는 미술실도, 뭔가 옛날처럼 책상 그냥 큰 책상 하나 가져도 미술실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이젤 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공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복도에다 전시 공간을 꾸미면 어떨까? 저희는 이제 복도에 이런 전시 공간과 복도에 전자칠판 한 10대 놓고 디지털 전시를 막 하고 학생들 체험하는 공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은 이렇게 회전식 벽체에서 이런 공간 어떨까? 그리고 갤러리로 꾸미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면은 그 사전 기획가를 만날 때, 그리고 설계가를 만날 때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하면 좋겠습니다. 반영 가능할까요? 또는 꼭 미술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는 창의융합실에서 실이 부족하면은 미술실이랑 뭐 메이커 목공실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공작실 형태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기 위한 이제 사전 역량을 모으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야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의견을 내는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의견을 내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례 중에 이제 또 한 번 정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우리 학교가 정말 원하는 거는 이렇게 광장형 공간인데, 이렇게 실내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실외랑 테라스가 많으니까 우리 학교는 이런 카페, 우리 무슨 커피나 이런 커피 전문점처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행사할 때 좋겠어. 그리고 우리 학교는 테라스를 정말 실용적으로 쓰고 싶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우리 학교는 미디어 센터가 꼭 있으면 좋겠다. 이런 큰 LED 스크린에 이렇게 학생들이 1인 PT를 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수업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시청각실과 체육실을 합쳐서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 유치원은 복도를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화장실의 개수대가 그냥 이렇게 조금이라도 분리돼서 뭔가 화장실 갈 때 새로운 느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특화를 뽑아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반영은 됐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아예 이제 논의가 못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 학교 원하는 것들을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막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과 담당 선생님이 있다면 우리 교과실을 더 잘하고 싶고 막 이 부서 그 부처 간 이기주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학교는 어쨌든 예산 면적도 한정돼 있고 공간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 모든 좋은 걸 다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학교 아까 교육기획에서 했던 특화된 교육에 맞춰서 우리 공간을 고른다면은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제 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주어진 면적이 8천이다. 그럼 8천 제곱미터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공용 공간을 빼야 됩니다. 복도라든가 로비, 홀로 빼고 그리고 기계실 면적도 일부 빼야 됩니다. 지하에 이런 기계실 공간도 빼고 그 외의 공간들을 이제 이게 한국교육개발에서 만든 스페이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 맞게 일반 교실 몇 개, 특별실 몇 개 해서 면적을 주고받고 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설계라든가 시공사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가서 아 이거 잘못됐다 교실 초등학교 교실 88에 64가 있기를 했는데 너무 작다 우리는 한 교실이 72제곱미터는 돼야 된다 해서 바꾼다 못 바꿉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기초로 모든 설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공사 단가가 산출이 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막 보이는 눈이 생겨. 아, 이거 왜 우리가 놓쳤네. 그 스마트 드라마실 생각해보니까 필요하다고 나중에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뭐 설사 바꾼다 하더라도 설계가 다시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이 사전 기획 결과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하고 면적들을 주고받고 그리고 정말 잘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복합적으로 쓰고 예를 들어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도서관을 끝에 배치해서 복도로 할당된 공간을 도서관 면적을 늘리는 데 썼거든요. 또는 음악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음악실과 국악실 합쳐서 약간 1.5배를 해서 그런 공간으로 한다든지 또 우리 학교 미디어 센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실과 더빙실과 드라마실을 하나에 합쳐서 하나의 면적 공간을 보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노하우라고 하면은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아마 여기 단위당 실 면적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얼마라고 아니면 사전 기획가가 정해줄 겁니다. 이 면적을 64 하면은 88에 64면은 기존에 쓰시는 교실보다 굉장히 작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표준은 아마 한 60에서 한 70 사이 정도 하실 텐데 굉장히 작다는 느낌 들고 이제 학교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그런 학교로 가서 64제곱미터 도대체 어떤 느낌이야 보시고 아 우리는 저학년들은 최소한 1.2실은 돼야 돼. 한 90제곱미터나 돼야 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표준 면적이 네. 예를 들어서 교실이 한 칸 단위로도 있고 그 스페이스 프로그램 보시면 아마 그 샘플을 보시면 한 칸 단위, 0.5칸 단위로 이렇게 예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교사 연구실은 우리는 한 1학년 1반, 1학년 2반밖에 없지만은 연구실은 학년마다 있어야 되니까 0.5칸 해보면은 교사 두 명이 쓰는데 연구실이 교실 반이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학교 6개 있으면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0.5칸이 아니라 0.25칸, 0.3칸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 기획을 할 때 협의를 하신다면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짜투리 공간 없이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연구실을 꼭 학교에 6개를 해야 돼? 이런 거 연구실 겸 학생 상담실로 좀 공간을 더 주더라도 상담 수요가 많으니까 연구실 겸 상담실로 해서 크게 한다든지 또는 휴게실 있어도 아무도 안 들어간 그 교직원 휴게실 그냥 0.5칸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1.5칸 해서 카페형으로 되게 그럴싸하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전 기획의 마지막 단계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는 이제 이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요성을 모르고 나중에 가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죠. 왜냐면은 이걸 토대로 공사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많이 조사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면적을 할지 그리고 층별 배치는 그래도 나중에 조금 그걸 조밍이라 하는데 바꿀 수는 있지만은 이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여기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중요성을 알았는데 다시 하면 아마 여기에 더 마음을 쏟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기존 학교의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은 버스가 못 들어온대요. 왜냐면은 설계는 했지만은 이 건축가 하는 분들이 사실 학교를 이렇게 설계하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교 설계를 처음 하셨는데
버스가 왜 학교에 들어오는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교에 요즘은 당연히 초등학교 버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운동장을 회차를 해서 타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어디에도 나와 있진 않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은 나중에 집고 나서 되게 불편함이 많겠죠. 또는 그런 설계나 스페이스 면적 있잖아요. 녹색공원이나 봉사인력 공간 또는 택배를 받는 공간. 우리가 요즘 택배 보면 어느 학교를 가나 현관에 택배가 수북히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학교에서 썼을 때 편리했던 점, 그리고 또 기존 학교에 썼을 때 되게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원차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학원차를 오지 마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기 때문에 학원차가 오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 짓는 학교 보면 회차 공간을 아예 만드는 학교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외부차 와서 그냥 아이들만 태우고 빠져나가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 학교에서 좋았던 점도 한번 생각을 이어나갈 거 생각을 하고 불편했던 것들도 한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사전 기획 과정에서 계속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의견 계속 내긴 했거든요. 그리고 신설학교도 이제 많이 저희는 꼭 그 공간 혁신학교만 간 게 아니라 신설학교에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신설학교 가보니까 교장실이랑 교무실이랑 행정실 사이에 그 뭐죠? 카페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수전을 교장실 하나, 교무실 하나, 행정실 하나 세 개를 놓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같이 쓰는 거, 그런 아이디어도 얻었거든요. 그리고 꼭 0.5칸이 아니라 0.3칸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학교에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 또 비 오는 날 학교를 들어갈 때 그 위에 보면 그걸 포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아이들 현관 앞에서 우산도 접고 뭐 부모님도 기다리고 친구도 기다리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신설학교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왜 왜냐면은 학생들의 그 동선을 고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맞아 꼭 있어야지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달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라든가 공간혁신 이런 학교들에서 정말 우리 이런 거 반영하면 좋겠다는 걸 저희 많이 찾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사전기획 막바지 단계에 이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막바지 단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아마 근데 설계에서 다 뒤틀어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스페이스 프로그램 면적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설계사님이 이렇게 우리 학교의 건축 이게 들어가는 구조를 보고 아마 배치를 다시 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럼에도 이걸 왜 했냐면은 그리고 도서관에는 이런 것들 엮어주세요.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는 미디어를 엮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의견이 제일 불편할 때 학교가 언덕배기에 있으니까 1학년 아이들이 학교까지 와서 한번 한 5분 쉬었다가 또 학교 3층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학교 매번 등산한다가 가장 그 힘들고 개선해달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교실은 반드시 1층에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돌봄 교실을 1층으로 보낼까 저학년 교실을 1층으로 보낼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고 학생들이 가장 원한 게 1, 1, 2학년 교실을 낮춰주세요 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종 보고를 했고 이 사전기의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이제 설계사님 만나서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기획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전기획 끝나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너무나 뿌듯하다. 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싶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근데 말씀드리니까 제가 체감하기로는 사전 기획은 한 30% 비중이고 그 후가 70%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문제가 많죠. 이게 사업이 길기 때문에 교직원 전출 전입도 있고 그리고 아니 사전 기획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후에는 우리가 뭐 가이드라인 본 거 없는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건축에 대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나왔고 또 시도교육청별로 사전기획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용자 참여 설계라든가 비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마 요즘 계속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많이 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래서 사전 기획 이후에는 누가 이걸 뭘 하냐? 그냥 사전 기획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수업에 연계되는지 어떻게 도면에 반영이 되는지 어떤 비품이 들어온지 그리고 이거 비품을 가져왔더니 수업에 정말 적합한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누가 운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약 200원의 이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걸 했으면 어떻게 쓰고 있고 이게 어떻게 효과성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다른 학교들의 모델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기획 이후 제2의 사전기획이란 과정이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기획이 끝나고 설계사가 들어오는 동안 이제 저희는 각 실별로 어떻게 실별로 꾸밀지 교육청에서 공간 디자인 카드라는 걸 만들어 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만이 되게 많았죠. 사전기획 엄청 힘들었는데 또 하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필요한 과정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카드를 만들면 좋지만은 그것조차 힘들다면은 이 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실에서 어떤 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라고 최소한 말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국악 수업을 되게 많이 하는 학교니까 방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악기를 보관하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 우리 학교는 늘 채우가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실별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공간 디자인 카드를 사실 만들다 말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메모는 다 해놨습니다. 이 각 실별로 어떤 게 필요해라고 의견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BTL인데 BTL이든 재정사업이든 설계사를 만나서 사용자 참여 설계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협의를 몇 번 할 거예요. 몇 차례 할 때 그때 의견을 이제 많이 내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오른쪽 보시면 이게 싱크대 이런 거 지금 보시면 예쁜데 설계사는 교실마다 이런 싱크대 하는데 싱크대가 그냥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를 해주겠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건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 부딪히고 뭐 손 씻는 거 굳이 뭐 해 복도 나가 씻으면 되지. 근데 세면대를 할 거면 그 세면대가 아니라 미술 수업할 때 파레트라도 빨 수 이렇게 씻을 수 있고 하다못해 간단한 손걸레로 우리가 정말 수업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세면대가 아니라 싱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높이에 맞춘 걸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이제 내는 거죠. 내면서 각 실별로 뭐 칠판의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방음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고 여기는 우리가 뭐 그 모든별 학습을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별로 포트, 전기 포트라든가 통신 포트가 있어야 되고 이런 의견을 계속 내어가는 거예요. 설계를 하면서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제가 여기 보면 공사 중 반영계도 있으나라고 했는데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고 뭐 잘 몰라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공사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참여할 때보다 하면 할수록 보이는 눈이 계속 열리시다 보니까 그거 아쉽다 해서 나중에 이제 공사해야 돼 하면은 저희는 되게 많이 요청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설계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하청업체는 맨 처음 설계대로 그냥 만들고 가버려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공사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많은 역량을 쌓았다면은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고민 많이 해서 사전기 끝나고 나서 다 한 줄 아는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학년 애들 교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아니 칠판은 누가 사주지? 학교에서 사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주나 업체가 사주나? 이제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실에 전자교통을 놓나? 교실에다가 선생님 책상 어떡하지? 그리고 뭐 스마트 예산이 한 10억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누가 하지? 이제 제가 뭐 실장님 붙들고도 물어보고 교장교감선생님 붙들고도 물어보고 다른 데 이제 교육청은 또 다음 이제 설계 때문에 바쁜데 해도 뭐 답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에서 혼자 막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사전 기획 다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큰 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이런 기자재는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우리 학교가 전기통신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려면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치되는데 설치비는 누가 내는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학교는 방송 미디어 특화하고 싶은데 그건 누가 하지? 이제 이런 고민이 많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기존에 있는 가구는 어떻게 버리고 칠판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저희가 성과 요구 수준서 재정사업이라는 학교에는 아마 이렇게 설계 지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학교에서 아무 말도 안 해도 학교는 뭐 교실에는 뭐 강의가 가능한 형태로 조성을 해야 된다. 뭐 미술실에는 개수대 설비가 있어야 된다. 시청각실에는 뭐 학생들의 뭐 두 학급 이상의 뭐 미디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원하는 교수학습 방향, 우리는 저학년 교실 칠판이 컸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기 왼쪽 작은 사진 여기 보면은 우리는 획일화된 교실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미래형 교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은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써봤습니다. 교실에 있는 사물 한번 버려야 되나, 사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선생님 책상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정리를 그냥 틈틈이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사할 때는 누가 가져가지? 이런 것도 고민을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교실, 그래, 우리 이제 저희 교실에서 뒤에다 이렇게 판설하고 교실 뒤에다 판설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되는 과정이 약 사전기에 끝나고 막 진짜 공사로 착공되기까지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정말 어떤 수업을 하는 공간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죠. 우리 학교의 좋은 점 그리고 뭔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뭐 교실의 음향은 어떻게 할까? 방송기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컨셉은 저학년은 큰 칠판, 고학년은 이렇게 다양한 화면과 함께 앞뒤가 없는 교실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사례랑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희 학교가 여기 밑에 일반 교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런 교실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이거예요. 전자칠판이 들어온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칠판장을 이렇게 해주나? 이 칠판장은 누가 사주지?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녹색 칠판은 불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보관했다가 붙여야 되나? 특별시를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실제 이제 칠판을 사주는, 교육청별로 다르지만 칠판을 사준다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관해서 가져갈까 하다가, 결론은 폐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칠판 한 번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뒤틀려서 쓰지도 못하고 이사하는 기간 1년 동안 보관했다가 먼지가 쌓여서 다시 붙일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칠판을 고려했을 때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누가 줄 것이며 이 사이즈는 누가 측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 또 우리는 수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런 사실 이런 저학년 교실에 칠판을 크게라고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설계사나 시공사한테 사진 한 장은 주고 요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단지 칠판을 크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 시공사 하시는 분들은 교육적인 용어를 전혀 모르세요. 제가 저희 학교에 능동 학습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설계 때부터 능동 학급실로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 정도 이메일을 보내서 여기는 능동 학습실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능동 학급시라 표철이 결국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능동 학습인 학급이나 그게 무슨 차이냐. 또 심지어는 돌봄 교실이 있었는데 북쪽에 창문이 하나도 없고 좀 햇볕이 하나도 안 든 곳에 북쪽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남향으로 바꾸고 해야 되니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기 설비가 다 자동으로 되고 조명이 LED 조명 환한데 왜 안 되냐. 그런데 이제 이거 학교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그 공기 아무리 그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학교의 교육적인 생태계라든가 이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칠판은 우리는 이런 사진을 들으면서 이런 걸 원한다. 우리는 수납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형 교수학습을 우리가 스케치하고 우리가 고민했던 교실은 이런 거다 해서 이런 사진을 주니까 실제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미래학교 그 당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니까 어떻게 공간을 쓸까 해서 이런 것들 교실에다 이런저런 기자재도 가져와 보고 그리고 배치도 다시 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봤죠. 아마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말 우리 학교 새로 지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한번 혹시 그동안 시설에 앉아서 못했던 것들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어서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 지으면 이런 기둥이 없어져요. 기둥이 없어지고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런 수납 공간을 그대로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 수납 공간을 포기하고 여기를 판소 공간으로 해서 교수학습 형태를 바꾸는 교실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또 이제 교실 뒤도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막 손으로 그림 잘 못 그리지만은 이렇게 막 그려서 우리는 사물함 안 놓고 사물함 옆으로 보내고 발표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 뒤에도 자유롭게 판설하고 천장에 조명을 달아서 뒤에는 학생들이 자꾸 발표를 하는 기회를 주는 학교를 만들면 좋겠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교실은 이런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하세요라고 이제 설계사한테도 계속 전달하고 그리고 사전 기획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온 최종 이 교실의 형태가 이런 교실이었어요. 하이브리드 교실이다 해서 여기서도 왼쪽에서 수업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수업할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런 AI 트래킹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했는데 저는 AI 트래킹 카메라 교실을 구현을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비들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늘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전달했고 그래서 그런 교실을 만들어졌습니다. 음향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음향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반적인 거는 했고 또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당 스마트 예산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시도교육청마다 전자칠판 하나만 들어오는 교육청도 있을 것이고 또 별도의 스마트 예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교수학습을 생각해봐야겠다. 두 가지 방법. 교수학습을 생각해서 어, 비품을 도입해야겠다. 또는 반대로
다른 학교에서 쓰는 걸 보고 나서 수업을 만들어 봐야겠다. 어찌됐든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걸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학교를 다 짓고 뭐 이거 뭐 굳이 지금 고민을 해야 하는데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품 선정위원회는 학교를 준공하기 한 3, 4개월 전에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LED 전광판 하면 그 순간 그거를 전기를 10,000와트를 쓰거든요. 10,000와트를 쓰는 전기 설비를 별도로 공사하려면은 돈이 한 1,000만 원 듭니다. 그럼 그때 가서 그 설치비는 시공사에서 우리는 못 해줍니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전자칠판이 들어온다. 그럼 전자칠판을 할 때 통신 뭐 배선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통신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어떠한 미래의 교습 형태를 구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설비는 스마트 장비는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이런 설계라든가 학교를 짓는 공사 과정에서 되게 수월합니다. 아, 뭐 그거 몰라도 알아서 해주는 거야 아니 하는데 전화가 수백 통 옵니다. 선생님은 콘센트는 어디 하면 좋을까요? 그럼 전자칠판은 설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면은 그냥 앞에다가 뭐 다른 거 설치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수동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교실이 원하는 형태를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품을 대해서 미리미리 이제 고민을 해보면 좋죠.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품들을 미리미리 이제 고민을 했어요. 비품을 고민하면서 그냥 딸랑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 학교니까 조금 이동 요즘에 이제 방송 장비들 위에 있는 요 한 줄만 있어도 유튜브 방송국이 스튜디오가 구성이 되거든요. 요거 한 요런 것들만 해서 어디서나 방송국을 우리 학교에서 운영해 보자. 또는 이런 최신 제품들을 이용해서 학교 어디서나 디지털 환경이 구현되는 걸 해보자. 매트릭스 스위처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능동학습실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써도 혹시나 이제 이 장비를 가장 잘하는 제가 전출을 가도 새로운 사람이 와도 이 장비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를 도입해보자.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이런 공유할 수 있는 기자재 그리고 정말 조금 새로우면서도 교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자칠판이 아니더라도 저희 학교는 이제 교실마다 예약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LED 대형 LED 스크린이라든가 터치가 되는 빔 프로젝터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이제 남아돌 TV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 학생증과 연동해서 어떻게 출입을 관리하거나 사물함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달을 했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콘센트는 이제 전자칠판 하나 예로 들게요. 이런 비품이 들어온다 목록을 짜고 나서 전자칠판은 교실에 들어올 건데 전자칠판만 들어오면은 콘센트가 있어야 돼요. 전자칠판 뒤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하는 데를 보시면은 여기에 콘센트라든가 학교의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인터넷선 그리고 여기 전자칠판에서 선생님 컴퓨터로 들어온 HDMI 선 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 학교는 그냥 뭐 교실 그냥 짓고 나서 그냥 뭐 되겠지 하고 하면은 짓고 나서 전자칠판에 콘센트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칠판 달고 앞에 막 교실 앞에 치렁치렁 이렇게 선이 걸리적 하게 돼서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했지만 나중에 이걸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다면은 전자칠판은 들어왔는데 그 배선이 해결이 안 돼서 활용을 못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 컴퓨터랑 선이 연결이 안 되면은 그걸 쓰지를 못하겠죠. 또 심지어는 전자칠판을 우리 전자칠판 그래 들어오는데 한 조금 높게 달아서 뒤에 아이들도 잘 보이게 배치를 하자 하면은 한 5cm만 높아져도 선생님들 쓸 때 되게 불편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전자칠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반사광이 눈에 비치고 쓸 때마다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고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납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저희 학교에 한 군데 잘못 설치된 데가 있어요. 5cm가 높아졌는데 전자칠판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이거 누가 샀어? 그런데 좀 표준 높이로 잘 설치된 공간에 가면은 막 쓸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전자칠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안 내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과학실인데 제가 이 문을 왼쪽 구석으로 옮겨주세요 얘기를 한 10번 넘게 했어요. 근데 처음 도면에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전자칠판 설치하는데 되게 애먹었거든요. 이 문에 걸리고 여기 소화기에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학교에 입주할 때 스마트 비품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 요소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 뭐 전자칠판 들어오거나 스마트 비품만 신경 쓰면 되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전자칠판이랑 칠판장을 여기다 넣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마우스 하는 교실에 인테리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처 인테리어를 신경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 넣기로 했던 칠판장이라든가 전자칠판 설치를 못하고 이 설치한 분은 그날 왔다 가고 다음에 다시 와서 돈을 더 내고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신경 쓰지 못했더니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미리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교육 공동체 의견이 수렴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래 그냥 하면 돼 하고 해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콘센트 그래서 싱크대를 우리가 빠뜨려서 싱크대 하나 넣어주세요 하면은 한창 진행하다 그 얘기를 하면은 설계사한테 얘기해야 되고요. 싱크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무선 인터넷이랄게 무선 인터넷 하나 또 추가하자면은 설계사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 설계사가 데리고 있는 정보통신 담당자한테 얘기해야 되고 교육청 그 담당 중무원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교육청 정보통신 중무원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시공사 현장 조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시공사 전기통신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교장 교감쌤한테 얘기해야 되고 행정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실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미리미리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냥 뭐 이거 하나 더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는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분명 합의를 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게 있으면 지금 내고 우리가 지금 반영돼야 된다 하고 그런 근거들이 사업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뭐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칠판은 저학년 교실 크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고학년 교실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수업하는 거 어떨까 의견을 모으고 수시로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사전 기획이 지금 이제 짓기 전에 저희는 VR 역사 교육과정에서 그 당시에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에서 왜 이 학교 60년에 된 학교 역사자를 보존하지 않냐 해서 역사관을 만든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역사관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360도 VR을 차용해서 학교 곳을 이렇게 촬영해서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자재는 아무도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학교에 이런 바닥 자재도 은근히 미리 신경 쓰면 되게 학교가 공간적으로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 돌봄 교실하고 그리고 그 특수학급 교실 앞에는 장판으로 깔았어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얘기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이런 전화 부스라든가 아니면 이동식 스튜디오 부스 같은 것들도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학교에 요즘 카페 해서 특수학급이랑 연계한 카페도 있고, 뭐 학부모 공간에 연계한 카페도 있고요. 그리고 복도를 좀 넓게, 중복도 넓게 한다면 가운데 이렇게 수전 놓는 게 학교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이건 일본 사례인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의문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안전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학부모 안전 모니터링 단을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팁 같은 건 사실 제가 강의 시간 조절하는 용도로 가져왔는데 몇 가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학교에 좋았던 것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창고, 새로 짓는 학교에 체육창고 다 부시고 체육창고 안 지어 놓으니까 운동장 체육물품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설학교 단점도 있죠. 신설학교 지었더니 테라스는 많이 만들었는데 결국에 안 써요. 그래서 테라스를 쓸 거면은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제일 불만이었던 게 화장실 들어가는 그 마대걸레 빠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맨날 문 있는 데다 그걸 해놓으니까 맨날 문에 부딪히고 아이들은 그거 빠는데 막 짜증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작은 것들도 우리가 평소에 불편한 것들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되게 막 좋아 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학교에 꼭 물어보시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거 보기에는 좋은데 써봤더니 정말 필요해? 그러면 이제 막 안 좋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고 사전 기획부터 설계를 반영하는 데 대해서 이걸 왜 했는지, 그러니까 평가 환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되는 대로 막 말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기획 때 왜 이 공간을 만들었을지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네, 정말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죠. 맞아,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공간을 마련했었어. 그래서 이걸 살려야 돼. 다른 후임자에게 이 공간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고 사실 이거에 이제 뭐 관리자라기보다는 목소리 큰 한두 사람이 막 요구를 합니다. 이거 꼭 반드시 해야 돼요. 저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학교가 산으로,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을 잘 남기고 협의를 수시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물론 자기가 사용하는 공간이 크고 최신화되면 좋겠죠. 하지만은 어느 한 공간이 좋아지면 어느 한 공간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한두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BTL 학교는 성과 요구 수준으로 하는데, 일반 실시한 학교는 그 뭐죠? 설계 지침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계사한테 이 정도는, 시공사는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은 이 모든 과정에 협의하기가 쉬워요. 근데 맨날 싸워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은 왜 여기다가 싱크대를 안 해주냐? 시공사는 싱크대 못 해준다. 우리 돈 없다. 근데 이 지침서만 보면은 학교 어느 개소에는 싱크 설비를 한다라고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공사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다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빨간 것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칠판에 대해서도 한번,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칠판, 교실도 중요하지만은 선생님들이 가장 많은 시간 보는 칠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칠판장을 하나 딱 짜놓고 말 것인가, 어떤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칠판과 어떻게 연계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점 정리만 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기획이 끝나고 나서 정말 의외로 우리가 그 후에도 의견을 낼 것들이 많습니다.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스마트 학교면 어떻게 이것들이 교육으로 풀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설계 단계에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설계 단계에서 그냥 비품만 딱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얘기만 된다면은, 시공사에서 그냥 그거는 그냥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LED 스크린 1,000만 원 설치비를 내야 되는데, 시공사 얘기하니까 그거 30만 원짜리 패널 하나만 사면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말 하루 차이로 그 1,000만 원 아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얘기해야지, 나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올 그런 비품이라든가 교수학습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계속 협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이건 교육청의 몫인 것 같긴 한데, 많은 비품을 들여왔을 때 이걸 나중에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다 같이 하지만 담당하시는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은 5년에서 10년,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학교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그만큼 대우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교장선생님께 얘기하거든요. 교장선생님, 제가 하는 사업은 우리 학교의 5년, 10년의 그 스마트 정보 부서의 업무를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배려를 해주세요. 수업 배려를 해주세요.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하셔서, 정말 선생님들 하시는 것들 어찌 보면은 우리 학교 5년 뒤에 일을 미리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값어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행정실이나 선생님들이나 모두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과 그런 멀리, 그러니까 단지 그냥 새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 교육을 이끌어가는 학교 모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시야에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모든 시설이나 기자재는 여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제일 중요한 학생의 교수 학습과 학생의 그 생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돈이 많아서 그냥 제일 좋은 거 너가 아니라, 학생들이 썼을 때 편리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봤었는데, 몇 달 전에 보긴 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는 학교 공간 혁신 길라잡이, 물론 각 시도교육청 잘 나왔는데 근래에 나온 것 중에 또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흐름을 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전기획 잘 나온 자료도, 아까 수업,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스마트 학습 환경 조성, 그런 것들 되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맨바닥 헤딩이었는데, 지금은 물어보면은 좀 도움받을 때도 있고 이런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얘기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의하실 사항이나 그런 것들 있으실까요? 시간은 끝났지만은. 네, 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저희 학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연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